개인 소득이 없는 분들이 디벨로퍼를 하는 건 많이 어렵다는 거죠. 불가하다 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3개 정도 사례를 다 풀은 게. 안녕하세요, 빌딩지향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오래간만에 Q&A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라이브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아주 좋은 시간을 좀 가졌어요. 네, 너무 근데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즐겁게 Q&A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촬영을 하기에 앞서 오늘 서마스터님이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시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실은 진영쌤이 인스타그램이 지금 떡상을 맞으셔가지고 막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깜짝 지금. 놀랐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네. 아예 이제 릴스를 기획을 해서 지금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고 또 거기서 진영쌤이 또 좋은 정보를 이렇게 딱 드리겠다고 하면서 릴스가 올라가니까 쭉쭉 올라가시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빌딩 진영쌤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좋아요가 2,000개가 달리고 댓글이 200몇 개가 달리면서 제가 진짜 엄청 부담이 또 됩니다. 여기에 진짜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좋은 정보를 또 계속 적응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가 그 고정 댓글로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와서 한번 봐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가볼게요. 창천동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현재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공 작업하고 전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도장 작업하면서 이제 타일 작업하고 뭐 이제 주방 작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예상하는 준공 시기는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로 보고요. 그 테스트를 한 일주일 정도 돌려보고 가오픈을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실질적인 오픈이 되는 거는 5월 중순쯤 15일에서 20일 정도쯤 이제 오픈이 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거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는데 먼저 가셔가지고 지금 찍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현장 가는데 이거 촬영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먼저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고 또 매출이 얼만큼 일어나는지를 예상치이기 때문에 실제 해보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서 저희는 결과치를 가지고 그리고 증빙할 수 있는 매출 포스 자료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거를 공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빌딩 진영쌤네 부부가 저렇게 투자를 해서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짧게나마 이제 뭐 3개월 정도 장사해보면 답 나오잖아요. 자세한 리뷰는 진짜 3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실제로 장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매출 나온 거 그리고 저희 가져가는 순수익 운영비 얼마 나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보고 그런 다음에 소개를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안 되면 이제 제 그 후배 걔는 죽습니다. 이제. 네. 엄청 부담일 것 같아요. 왕부담이에요. 예, 장난입니다. 네. 현금 30억이 있다면 얼마의 건물을 매매할 수 있나요? 현금 30억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강남 디벨롭을 기준으로 매매가 한 70억 원에서 80억 원대의 매물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남이든 마포든 용산이든 혹은 전국 각지에 어떤 건물을 매입을 하시던 간에 뭐 매매가를 뭐 80%까지 대출을 받는다. 그럼 100억에서 110억짜리의 건물까지 실질적으로 매입은 가능하고요. 그렇게까지는 이제 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냥 한 60%에서 70% 정도 대출만 또 받아가지고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사이 뭐 안정적이 되어 있는 거는 그 정도 하고 디벨롭을 할 거라면은 60억에서 한 70억 정도 사이 매매 물건까지는 이제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디벨롭으로 60억이라고 하면 빨간 벽돌 60억짜리 사서 디벨롭을 한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냥 빨간 벽돌은 그냥 없는 거라 생각하시고 땅값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디벨롭을 해서 대출 이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맞아요. 대출 이자하고 그 다음에 취등록세, 부동산 들어가는 수수료, 그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투 컨텐츠를 보니까 평균 투자금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30억으로 공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5억으로 두 개라는 게 나을까요? 저는 30억으로 그냥 혼자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면 공투라는 거는 단독 투자로 가기 위한 그냥 그 단계선에 있는 것 뿐인 거지 30억 정도가 준비가 돼 있으면 공투보다는 그냥 단독 투자를 하시는 게 디벨롭을 기준으로 저희가 수익률 한 70에서 75%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15억을 하셔도 70%에서 75%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고 30억을 투자하셔도 70에서 75%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한 20억 중반 정도, 2억 정도만 되면은 사실 혼자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부동산을 팔지 않을 거면 대출은 어떻게 갚나요? 월세를 모아서 갚는다고 해도 그동안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외에 자본소득 늘리는 법이 궁금합니다.
대출은 나오는 수입에서 대출 이자를 감안하셔서 수입으로 이자를 내시는 거지 내가 벌어서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팔지 않으면 내 수익이 생기지 않는 거지 이제 대출은 그 월세로 내셔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요, 수익형 부동산을 기반 베이스로 한 자산 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건물로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수익 만들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땅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 수익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하면 건물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팔지 않을 거라면 대출을 어떻게 갚냐고 이거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원금을 같이 갚는 게 아니라 이자를 갚다가 매각할 때 대출을 갚습니다. 월세를 모아서 이제 갚는 게 아니라 팔 때 그 대출을 상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 건물의 대출은요, 다음 매수자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내 이자 내고 남는 돈 그냥 내 생활하세요. 그것까지 갚으면은 투자는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로 또 빗대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창천동에 12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자금으로 사실 저희 신사동 건물의 빚도 대출을 갚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거를 갚는 것보다 맞아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갚아가지고 그 자본 소득이 훨씬 클 거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를 덜 내는 것보다 신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원금을 안 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물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이제 환경이나 버는 수입이나 생각하는 거나 가치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라면 그럴 것 같다, 그렇게 접근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 말이 무조건 맞고 정답이니까 이렇게 하셔라는 아니니까 그냥 의견 참고 정도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지방 같은 곳에서 디벨롭 전략이 있을까요? 아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정적이에요. 한정적.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보다는 내 사업장을 운영하겠다 하는 분한테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사무실을 임대를 하든 상가를 임대를 하든 임대료를 낼 바에는 이자를 내겠다 해서 임대료를 줘서 증발되는 돈보다 차라리 은행에 이자를 주고 내 건물 10년 됐다고 쫓겨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임대료 막 올려줘야 되고 이런 일도 없을 거고. 근데 그런 디벨롭이라고 하면은 자영업자나 사업자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투자용으로 뭔가 내가 지어서 임대를 받고 엑시트를 막 내가 단기간 내에 하겠다, 이거는 사실 조금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서도 이제 대장 동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괜찮은데 이제 그 외 지역은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철거 후 임차인 목적에 맞게 세팅하여 임대 맞추고 처분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건물을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차라리 오래된 건물을 사서 디벨롭으로 가도 될 텐데 그렇게 사신 분들은 추후에 얼마의 시세 차익을 보고 처분하셔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 되어 있는 건물을 이거를 살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시세 차익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저희처럼 뭐 매매가액 80%, 공사비 70% 대출을 받아서 디벨롭 사업을 하시는 성향이 있고, 최소한의 대출을 받고 이제 있는 그대로의 건물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요 지역에 이제 신축 건물, 관리가 좀 편한 건물, 그리고 좀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선호하시는 편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디벨롭보다는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도 안정적으로 길게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이런 건물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유튜브에 이런 디벨롭, 이제 뭐 신축, 리모델링, 밸류업 이런 거를 저희가 유튜브에 얘기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 건물 살래 하고 오시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축 건물에 월세 맞춰져 있는 거. 그리고 역세권. 네. 이 세 가지를 원하세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 오래된 빨간 벽돌 빌라, 뭐 2층짜리 단독주택 이런 걸 부시고 새로 지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뭐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계약하고서 이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무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이자도 1년 반 동안 내야 되고 그 안에 리스크가 많이 존재합니다. 건물 지었다고 끝납니까? 임차인도 맞춰야 되잖아요. 이것도 리스크인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을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투자의 목적과 이제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내년에 시드가 모이면 공동투자로 진행하고 싶어요. 개인으로 수익을 가져가려면 개인소득세를 내고 가져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그 수익으로 또 투자를 하고 싶어서 법인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이때 세금은 발생하지 않나요? 처음부터 법인으로 공동투자가 가능한가요?
마지막 거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 있는 법인으로 공동 투자가 가능합니다. 법인이 있으신 분들은 법인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그 법인이 뭐 결손이 있거나 조금 그런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매출이 좀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주주로 들어가셔서 SPC 법인을 설립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법인 하나 개설해서 거기에 주주로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저희는 투자하지 않아요. 이 주주로 들어오실 분들이 각각 다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이 SPC 법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SPC 법인을 해산하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법인에 이렇게 뭐 개인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이 법인 해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뭐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랑 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 네. 질문이 바로 개인 돈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또다시 투자를 하신다. 네. 그 이제 SPC 법인을 해산하고 이제 각각의 법인세를 내고 수익금을 지분별로 가져왔을 때 과세가 되지 않느냐 질문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수입을 입금 불산입이라고 해서 한 번 SPC 법인에서 세금을 냈잖아요. 그럼 이중과세가 발생되지 않게 이 법인에 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다릅니다. 50% 이상에서 100%까지는 다 인정이 돼요. 20% 이상부터 50% 미만까지는 80%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20%에 대한 세금은 조금 내셔야 되고 20% 미만일 경우에는 30%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70%에 대한 또 나머지 세금을 또 내게 돼 있습니다. 지분이 20%가 안 된다고 하면은 공제를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20% 이상. 요 정도는 괜찮아요. 말은 뭐 80% 인정받고 뭐 한다는데 티 많이 안 나요. 마지막에 수익률로 따져보니까 진짜 1%, 2%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 투자할 때 20% 이하의 지분은 되지 않게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해외 거주 중입니다. 한국에 제 명의로 된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파를 사야 할지 건물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해외에서 버신 자금이잖아요. 이 국내에선 인정이 안 됩니다. 저희처럼 이제 오래된 걸 부시고 새로 짓는다. 이거 대출이 안 됩니다. 왜냐면 소득도 없고 공담도 없기 때문에 디벨롭 투자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서울 쪽 아파트를 먼저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15억에서 20억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요즘 강남이 한 40% 정도까지 나오잖아요. 일단은 강남 아파트를 먼저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한국 소득을 만들고 서울에 어쨌든 들어왔으면 실거주 내 집이잖아요. 투자 개념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소득 만들고 여기서 이제 아파트값 조금 오르고 여기서 돈을 조금 더 모아서 팔고서 이 시드를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소득도 생겼으니까 번 돈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이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쓸 건지 뭐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청약도 물어보셨는데 청약은 사실 조금 힘들어요. 이제 힘드니까 네. 매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은 아파트 뽑기는 진짜 경쟁률이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진짜 당첨이 되려면 신혼부부 요즘은 이제 저출산이라서 애 둘 있는 집 진짜 너무너무 점수 빵빵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 공급이 아니고서는 일반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된다는 거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지금 오르지 않았을 때 강남의 아파트 도전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2개를 팔면 7.5억의 투자금이 생기고 좀 더 기다리면 최고가로 11억 정도 생길 것 같은데 사실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는 거라서 두 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 같으면은 최고가 갈 때까지 좀 더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음 거를 좋은 걸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일단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팔았는데 다음 물건을 못 잡았어. 앞으로의 한 3년, 5년 동안 굉장히 후회하면서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시중에 현금이 없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알아보러 다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면 이거를 팔아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팔고 난 다음 움직이겠다? 이거 안 돼요. 그냥 돈 생겼다 생각하시고 가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진짜 실매수를 하겠다 생각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살 거를 먼저 보고 이걸 파셔야 돼요. 대표님 최고가를 기다렸다가 강남 땅값은 더 올라가 버리면 그땐 더 못 사는 거 아니냐. 11억이 생겨도 땅값이 강남은 뭐 2배 이상 올라 버리면 죄송한데 11억으로 일단 강남 진입이 불가하고요. 공동 투자하더라도 11억이나 뭐 7억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만 이걸 팔겠네 만에 11억이네 7억 5천이네 이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질문 자체가 공동 투자를 지금 참여하고 싶다는 건지 약간 헷갈려요. 질문이 그죠? 근데 이건 한번 좀 개인적으로 한번 오세요. 그냥 상담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가 뭐 돈 받고 그런 거 아니고 상담 저 길게 안 하거든요. 20분이면 딱 끝납니다. 제가 돗자리입니다. 네, 신사동 돗자리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제가 해답 드릴게요. 궁금하시면은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신은 주식으로만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현금을 만들어서 투자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소득 금액이 적어서 대출이 어렵거나 원하는 금액이 안 나올까 하는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소득이
없으면 이 신축은 불가합니다. 뭐 리모델링까지 하면 어떻게든 뭐 비벼서 해볼 수 있겠지만 힘듭니다. 담보대출이 나오는 게 있고요. 그 이후에 공사비 대출은 무조건 신용대출이에요. 공동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공동담보가 있다 그러면은 다행입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동담보가 없다. 그리고 소득이 낮다. 소득은 있는데 공동담보가 없다. 이러면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신보를 쓴다 그러거든요. 수수료를 한 1% 정도를 주고서 공담 대체 자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끌어와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소득이 안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 대출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디벨롭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다 되어 있는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사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아니야, 나는 죽어도 그냥 신축도 하고 싶고 뭐 리모델링 하는 이런 디벨롭 투자를 하고 싶어. 공동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30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억 이렇게 해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뭐 소득이 좋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어찌됐든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공동투자. 곧 죽어도 진짜 신축과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외적으로는 80억짜리 건물을 뭐 70%만 대출 받아갖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월세 나오는 건물을 갖다가. 듣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소득이 없거나 주식을 하거나 개인 소득이 없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디벨롭을 하는 건 많이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불가하다 봐야 돼요. 은행에서 안 된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3개 정도 사례를 다 푸른 게 다 공동투자였었어요. 방금 질문은 제가 진짜 콘텐츠로 하나 제작을 따로 해가지고, 이게 썰 풀 게 되게 많거든요. 외국에서 예. 오신 분 또는 이제 소득이 없으신 분 이런 분들의 공동투자 방법. 정말 간절하시고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계속 또 연구해서 알아낸 방법들입니다. 말은 저희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또 진짜 은행에서 그거 풀으려고 한 2주 동안을 엄청나게 가능하게끔. 맞아요. 예. 두 분과 1년 넘게 촬영을 하면서 느낀 두 분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장점은요, 너무 디벨롭을 쉽게 한다. 단점은요, 너무 디벨롭을 쉽게 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저희 쉽지 않아요. 엄청 살 빠지고 맞습니다. 열심히 머리 굴리고. 네, 오늘 질문들이 좀 디벨롭에 관련한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오늘 이렇게 또 Q&A에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